자, 오늘은 일반각과 호도각, 요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앞서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 각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각은 일단 표시를 해보면 요 중심을 5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x, 얘를 이제 움직여서 p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요 5x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 그리고 5p를 이제 동경이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얘는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이 되겠고요.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 얘는 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도를 알았으면 이제 일반각을 보통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말을 수학에서 많이 볼 거예요. 일반항, 수열에서 나중에 일반항을 들을 거고, 일반각도, 각은 똑같은 각인데, 이거를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를 제가 30도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 30도라고 보질 않고, 한 바퀴를 돌고 와서, 그 다음에 이만큼 더, 30도만큼 더 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360에다가, 여기다가 30도를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90도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 양성들을 설명했죠. 나는 이렇게 가는 거를 보고 읽었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330도가 되겠습니다. 얘도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60에다가 30도를 보여준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를 이제 좀 정의하기를 360n이라고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쓴 문제에서는 30도라고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에다가 제가 첫 번째 에서 한 거는 n에다 0을 넣은 거고요. n은 지금 정수겠죠. 정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n에다가 1을 넣으면 390도가 나오고요. 얘는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3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알파도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n은 정수고요. 책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0도부터 360도 사이가 나오던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80도부터 알파도가 180도 사이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이가 조금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 각을 딱 배웠을 때 가장 혼동되는 문제가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해라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만약에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다. 알파라고 하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다. 그러면은 뭐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아직 호도법을 안 됐으니까 각도로 생각해서 풀어보면 제일 처음 이제 생각하기로 그냥 예각만 딱 배웠으니까 세타는 0부터 90 사이겠구나. 그러면 3등분 해봤자 3분의 세타고 30도네. 그러면 얘는 그냥 1사분면에 있네. 라고 풀면은 이제 딱 틀리죠. 1사분면 말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일반각을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3으로 나누면 그 사분면이 한 3개 정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세타라는 값은 여기다가 360 곱하기 n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이게 0부터 90도 사이에 잠깐만요. 요거를 세타가 몇 도인지를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둬야 돼. 요거 이렇게만 주는 게 낫겠죠. 네, 요거를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0도부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세타가. 그 다음에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120도 n이 되고요. 0은 이제 안 쓸게요.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고, 그 다음에 120도 n이 되고, 얘는 3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n의 값에 따라 0을 넣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구한 값이죠. 얘가 0부터 30도 사이니까, 0부터 30 사이니까, 얘는 1사분면이고요.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120부터 150 사이니까, 얘는 2사분면 값이 되겠고요.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 240부터 270 사이네요. 얘는 3사분면. 총 나오는 값은 나오는 사분면은 3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분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동경 같은 경우도 같이 배워두는 게 좋은데, 자, 먼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부터 할까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 뜻은 색깔을 두 개로 볼게요. 하나는 요거, 하나는 빨간색. 일치하죠, 지금. 그러면 한 개는 베타라고 둘 거고요. 파란색은 알파라고 둘 건데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합시다. 알파는 한 바퀴 돌았어요.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결국 한 바퀴가 되죠. 그거를 이제 360도라고 써도 되지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고 두 동경이 일직선 사이에 있고 그 다음이 방향이 반대 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일단 이거 파란색으로 먼저 얘를 알파라고 쓸까요? 이번에는 얘를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번에는 알파를 쓸게요. 여기서 알파. 자, 그러면은 얘는 알파 빼기 베타 하면은 180도죠? 180도인데 앞에 얘도 일반각으로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60n 더하기 180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두 동경이 x축 대칭 그러면 두 동경을 x축 대칭 되겠고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쓴 게 베타 이번에 한 바퀴 더 돌아서 대칭되게 이렇게 간 게 알파 여기 각은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x축 대칭이면 둘이 더 해보면 결국 빨간색 부분의 베타가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얘도 3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360을 따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 위에 거는 0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먼저 그때는 한 바퀴 안 가고 둘 다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y는 x도 하지만 그냥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그냥 그림 그려보고 이렇게 될 것 같아 하고 일반각을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간 게 베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이만큼 간 게 알파. 얘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베타가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다 합쳐서 180도가 되겠고요. 자, 얘는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동경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360도 이렇게 60분법을 썼습니다. 180도. 근데 이제 호도법은 기준이 얘가 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될까를 이제 문제에서 풀 텐데, 얘는, 단위가 이렇게 위천자에 도자를 붙인 거고요. 얘는 원래는 뒤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도법은 이제 라디안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럼 라디안은 뭐냐면,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원을 하나 그리는 게 있거든요.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중심에서 여기 길이를 r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근데 지금 호의 길이 중에도 분명히 길이가 r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가 똑같을 때 이 부분을 1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고도 쓰고요. 뭐 라디안이라고 직접 한글로도 쓰고요. 아니면 더 길게 원래는 라디안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어요. 파이분의 180도. 그러면은 이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입니다. 이건 한글로 쓸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라 그러지? 이 각 범위, 아니 단위를 잘 신경 써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각도고, 얘는 파이고, 이거는 1라디안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라디안을 생략했었으니까 1도와 1라디안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얘는 180도가 아니고 그냥 180입니다. 얘는 각도는 도가 붙고요. 그리고 파이 라디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라디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식을 한번 써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요 라디안을 이쪽으로 라디안을 이제 갖고 올게요. 그럼 일단은 전체 원의 둘레, 원주는 파이 r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지름은 일단 r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도 r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의 길이의 b를 제가 쓴 거예요. 호의 길이의 b고 이 파이 r은 원주, 원의 둘레고요. 원의 둘레는 원래 몇 도냐면 65법으로 배웠듯이 360도입니다. 자, 그럼 r의 지금 값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네모로 쓸게요. 네모.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나타내 보면 360 곱하기 r,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 r 네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네모만 나타내 보면 네모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근데 도겠죠? 얘도 돌 거예요. 도라고 붙일게요. 그래서 요거를 x도는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준을 어떻게 듣냐면 얘를 1라디안이라고 둔대죠. 요거를 1라디안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라디안이 되는 거고 이 값이 1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위에 썼던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는 요 원주 식과 그때 호의 길이의 비례식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 1라디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건 기준을 잡은 거예요, 기준을. 얘를 굳이 만약에 도로 바꾸게 된다면 보통 그 개념 책에 많이 나오겠지만 57도 얼마가 나올 건데 뭐 이런 식의 값들이 나올 거예요. 57도, 뭐 17, 초라고 있나요? 분이라고 했죠? 17분, 그 다음 마지막에 초, 두 개짜리 붙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뭐 30도 같은 거 구하시오 하면은 비례식 안에다가 직접 넣고 풀어도 되겠지만 이제 파이가 180을 파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고요. 거기서 이제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조금 더 간단할 거예요. 6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요. 뭐 그런 거 하나 더 해볼까요? 2분의 파이 같은 거는 이제 만약에 65법으로 바꿔라. 그럼 얘는 180도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90도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호의 길이 넓이 그 공식은 공식만 쓰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이거 언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호의 길이 넓이 호도법이 나온 참에 얘를 같이 써보면 얘도 다 비례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L은 R세타 호의 길이고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네, 2분의 1 R제곱 세타 얘를 뭐 다른 식으로 쓰면 2분의 1 RL 제가 요 2분의 1 RL만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이 식을 썼는데 이 식을 이렇게 눕혀놓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L이 되겠고요. 여기가 R일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요거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삼각형 넓이가 생각나요. 삼각형 넓이랑 공식이 똑같습니다. 윗변 곱하기 높이 하듯이 2분의 1 RL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나중에 이렇게 잘려있는 거 어느 문제 있죠? 이것도 나중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 선을 그어서 지금 전체 부채꼴에서 이 조그만 부채꼴을 빼게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얘도 제가 지금 이거 생각할 때 삼각형 넓이처럼 생각했죠. 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다리꼴처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L1이고 여기가 L2면 L2고 여기 길이가 여기 R2라고 할까요? 이렇게 두면 L1 더하기 L2 여기 곱하기 R2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하시면 요 부채꼴의 잘린 부분의 넓이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냥 넓이는 간단히 했고요. 넓이 혹시 길이 넓이 증명해 보다가 안 되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각도랑 호도법 그리고 동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삼각함수 본격적으로 그래프 들어가기 앞서서 뭐 부호 이런 거 좀 해보고 일반각 성질 이런 거 해보고 아무튼 이것저것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각함수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설명하고 값의 부호 일반각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리 이번 시간은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삼각함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삼각함수는 일단 단위원을 그려서 나타내는데요. 이걸 이제 갖고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도 이 단위원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중에 이제 각을 항상 1사분면만 했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2사분면 쪽으로 각을 해보고요. 이 점을 x, y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린 이 값은 x가 될 거고, 여기는 y가 되겠죠. 지금 길이는 단위원으로, 단위원으로 말고 반지름이 r인1으로 잡겠습니다. 나중에 단위원을 잡긴 할 건데, 여기가 지금 x고요. 길이 y고요. 여기 r이겠죠. 또 이제 여기 값을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sin 세타는 r분의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 다음에 sin 세타는 r분의, 사인을 왜 또 쓰고 탄젠트 해야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타는 지금 저번 시간에 배운 호도법으로 이제 잡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값을 하는데, 제가 아까 단위원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인의 y 값만 나오겠고요. 높이 값만 나오겠죠. 얘를 이제 말로 표현해보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고요. 얘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사인이 항상 플러스가 될 때를 언제인지 파악을 해보면, 얘는 r분의 y죠. 그러면 단위원을 하나만 더 그릴게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높이. 그러면 삼각형이 1사분면에 있을 때랑, 또 높이만 그리는데 2사분면에 높이가 있을 때랑 3사분면에 있을 때랑 4사분면에 높이가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변은 여기랑 여기가 밑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빗변이 되겠는데 빗변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사분면에 있는 값들을 보면은, 변들을 보면 다 플러스입니다. 1사분면에 있는 거는 높이도 플러스고요. 보라색인 밑변도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플러스다 해서 보통 5를 쓰게 됩니다. 올사탕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울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플러스죠. 높이는 플러스입니다. 이거 그냥 빨간색 한 김에 미리 다 쓸게요. 그 다음에 밑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플러스가 되죠. 연두색에 해당하는 빗변은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다 플러스입니다. R이죠, R 그냥.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인을 했을 때 플러스분의 플러스가 되는 이 부분도 사인은 플러스일 겁니다. 나머지 코사인은 밑변에 해당하는 게 보라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분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음수분의 음수죠. 음수분의 음수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결국에는 얘는 양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사인이나 코사인은 높이와 밑변이 마이너스고 빗변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뭐 얼싸 않고 아니면 뭐 산타크로스 뭐 그런 식으로 외우죠.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얼싸탄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을 읽을 때는 제가 나중에 일반각 설명할 때도 다시 말할 텐데, 이렇게 나비 모양한 이 X축에 붙어 있는 각들을 읽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120도가 나왔죠? 문제에서 120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의 2파이가 나왔어요. 그럼 사인 3분의 2파이는 뭐냐? 했을 때 여기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값은 뭐랑 똑같냐?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 60도랑 똑같다.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또 사인 쓰네. 코사인을 쓰겠습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3분의 파이를 쓸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뭐만 플러스냐면 사인만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2파이다. 이게 나왔으면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만 플러스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전체 다 플러스냐, 그거를 따져주시면서 문제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냥 간단히 설명할 거는 삼각함수 관계에서 탄젠트는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뭐 여기 위에 지금 아까 정리한 요 식에다가 똑같이 넣어봐도 값이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죠. 이것도 저 식 한번 해볼까요? 얘는 r분의 y제곱, r제곱분의 y제곱이고요. 더하기 얘는
r제곱분의 x제곱이죠. 그러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r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밑에도 r제곱, r제곱. 그러니까 1 나오죠. 이렇게 그냥 위에 있는 식들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요거는 일단 외워주시면서 문제를 나중에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이런 것도 다 배울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배우게 되겠고, 이제 약간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들은 외우기도 하죠. 뭐 2n 파이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플러스고, 뭐 홀수 2분의 파이 이런 거 홀수가 나왔을 때는 사인으로 코사인으로 바꾸고 이런 걸 외울 텐데, 제가 이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n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이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2n 파이에 0이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2n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n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n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부터 먼저 간단히 뭐 외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네, 요거를 이제 그렇게 크게 외울 거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아까도 좀 전에 말했지만 나비 모양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타는 항상 이쪽에 붙어 있다는 거, 이쪽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X축 여기 부분에 각이 붙어 있는 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붙었으면 이제 바꿔준다. 그렇게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 붙어준 거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2n 파이, 그러니까 뭐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어. 근데 세타는 지금 어차피 예각으로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얘가 뭐 120도여도 세타가 120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타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일단 세타를 구하는 것까지는 세타는 일단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안 헷갈립니다. 세타가 막 120도인데 이거 가면은 이성분이 있는데 막 이렇게 외우시기보다는 일단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해서 구해놓고 그 세타 안에 이제 걔가 둔각인지 뭐 2m 몇 도인지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5이죠. 5도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사인도 그대로, 탄젠트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몇 바퀴 갔다가 세타만큼 뒤로 왔어요. 세타가 여기 달려있는 거죠. 얘도 그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일단 그대로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세타를 그대로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은 여기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예각을 읽을 때 마이너스로 써주시면 돼요. 세타 예각이라고 했는데 120도는 상관없나요? 이제 120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120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세타를 일단은 세타라는 거는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세타도 그럼 따로 안 할게요. 여기서 얘네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세타니까 같은 거라 그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빼기 세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이거 말하는 거였어 하고 생각하시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을 또 봅시다. 파이만큼 갔어요. 80도. 세타만큼 더 갔습니다. 지금 3, 4분면에 있네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호를 까먹을 것 같으면 부호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이제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자, 옆에 거는 파이만큼 180도만 갔다가 세타만큼 뒤로 왔어요. 여기 몇 사분면? 2, 4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 일단 사인만 플러스를 해놓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저렇게 하니까 안 어려 보이죠? 막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해보고 시간 좀 남으면 2분의 3 파이도 같이 해봅시다. 세타, 코사인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자, 여기서는 이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바뀌는지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2분의 파이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요. 세타가 이상한 데 달렸거든요. 그러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탄젠트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바뀌냐면 요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랑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사인은 이렇게 눕혔을 때 지금 빗변분의 높이죠. 사인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코사인을 세워볼게요. 60도로. 30.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똑같이 이거 뒷변분의 밑변이 되는데 얘도 2분의 1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변의 합이 90도면 빗변분의 높이나 여기서 이제 90도에서 바꾼 빗변분의 밑변이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른 삼각형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40도, 50도짜리 해도 빗변분의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호를 정할 때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앞에 걸 보셔야 됩니다. 앞에 거를 보셔서 플러스 나머지 마이너스. 다음에 사인만 플러스 값을 쓰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값 써주시면 됩니다. 옆에 거는 더 쉽죠?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뒤로 왔으니까 여기 생기고요. 얘는 다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요거까지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옆에도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파이는 270도죠? 이만큼 갖다가 세타만큼 더. 여기에 세타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은 y축에, 세타는 y축에 붙어있기 때문에 일단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얘도 사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탄젠트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근데 얘 몇 사분면에 있죠?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코사인만 플러스, 코사인에 해당하는 것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주시면 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옆에 거는 2분의 3파이만큼 더 갖다가 세타만큼 뒤로 왔기 때문에 또 세타는 마이너스, 그 y축에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뭐 2분의 3파이 할 때 이 3자 홀수가 나오면은 바꾼다, 그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2n파이, 4n파이 이렇게 짝수가 된다, 2분의 4파이 뭐 이렇게 짝수가 된다 그러면은 안 바꾼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는 몇 사분면이냐? 3사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플러스, 얘만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 성질을 먼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슬슬 삼각함수의 본격적인 걸 들어갈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활용, 뭐 사인,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는 예전에도 다뤘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삼각함수의 이걸 정의라고 하네요. 삼각함수의 정의, 이렇게 빗변분의 뭐 높이, 밑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요거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서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이렇게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특징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함수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주기함수의 식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x가 p인, 주기가 p인 함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조금만 그릴게요. 0부터 p까지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하면은 이 p까지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조건에 많이 등장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뭐 f x 플러스 4는 x 뭐 하면은 주기가 4구나. 그래서 뭐 사각형으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겠고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sin fx를 그려보겠습니다. x로 안 쓰기 위해서 그냥 y는으로 쓸게요. y는으로 나타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sin x, sin 세타로 쓸게요. x로 쓰는 게 낫겠죠. 네, x. 그러면 요거는 일단 단위원을 갖고 와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이고요. 원이 그려지죠. 그러면은 지금 동경 이런 거 배웠죠? 반시계 방향으로 쭉 각도가 점점 커질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도 똑같은 그림의 보통 양수 부분 위주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간을 좀 나눠볼 텐데요. 여기가 2분의 파이로 될 거고요. 1은 뭐 한 요쯤에 2분의 파이가 그래프상으로 좀 그나마 정확하게 그리려면 3.14 그러니까 2분의 3.14 그러니까 1.16 요 정도 되게끔 표시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찌그러진 모양 그런 거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 뭐 그다음 것도 쭉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제가 아는 60도짜리를 갖고 올게요. 60도. 60도는 이제 호도법을 풀었으니까 3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분의 어쩌고가 되는 거죠. 1분의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러면 제가 1을 너무 낮게 표시했네요. 이렇게 높게. 아! 저기 지워졌네요. 이또 조금 찌그러져서 이 위치에 1을 표시할게요. 1을 표시하고 밑에는 마이너스 1을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여기 길이라고 하면은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에 해당하는 3분의 8 뭐 한 요쯤에 이동 치면 한 2분의 루트 3이 한 요쯤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죠. 그러니까 높이가 0이에요. 처음에 이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90도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90도만큼 갔을 때는 여기 반지름 비교랑 똑같아지죠. 높이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이가 1이 되겠고요.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삼각형을 그려보면 높이가 점점 낮아지죠.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면 그러다가 180도만큼 갔을 때 0이 되죠. 여기서는 다시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때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음수랬죠. 사인은 2, 4분면까지는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음수가 나와야 돼요. 밑에 쪽에서 쭉 커지다가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1 여기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파이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놨으니까 이거를 대략적으로 이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똑같이 계속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음수 방면도 마찬가지로 쭉 똑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의역에 요 sin x의 일단 특징들을 다 찾아보면 정의역은 일단 x축에 대응하는 값들이 쭉 있는 걸로 봐서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자,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지금 최대값이 아무리 높게 올라도 1부터 그 다음에 아무리 적게 해도 마이너스 1까지.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니까 최대값도 1이랑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가 뭐냐? 그러면은 2파이라고 쓰시고요. 아까 주기하면서 배운 걸로 한번 써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주기가 2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언제 좀 위력을 발휘하냐면 적분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엄청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도 한번 다시 써보면 fx는 f-x 쓰고요. 마이너스를 여기 한 번 더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넣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원래 사인 x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원점 대칭 0,0 기준으로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그림. 이렇게 배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사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y는 코사인 x. 네, 이것도 지금 이 사인 x 그래프랑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분의 파이만큼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이 예를 들어 여기 있을 때 그러면은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둘이 저번 시간에 일반각에서도 배웠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각이 서로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나면 2분의 파이 그 각 호도법에서 각 세타의 합이 2분의 파이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똑같다. 그러니까 사인 60도랑 코사인 30도랑 똑같으니까 이게 90도 간격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얘도 한번 표시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제 옆에다가도 이제 한색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표시를 이거를 그냥 따와서 할 거거든요. 다시 표시. 1, 마일,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자, 요거를 또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얘는 삼각형을 얘도 아무거나 일단 하나만 그려볼까요?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하나 표시해보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빗변이 1이고요. 밑변은 요 길이가 됩니다. 그럼 처음 출발할 때 어디죠? 0도에서 시작하니까 이만한 길이.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합니다. 얘는 0도일 때 1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점점 작아지다가 이렇게 높이 했을 때 여기 높이 없죠. 0이 됩니다. 중간에 뭐 하나 더 구하면 좋겠지만 뭐 그냥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쭉 왔어요. 높이가 점점 처음에 조금 했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왼쪽에서 커집니다. 음수죠. 이상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죠. 그 다음에 3, 4분면 쪽으로 갑니다. 얘도 점점 이제 작아지죠. 그러니까 길이로선 작아지는데 이제 음수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값이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도 또 여기 보면 높이는, 밑변은 0이니까 0을 표시하고요. 2파일 때 다시 돌아와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찌부된 듯한 느낌인데 얘도 쭉 더 바꾸고요. 얘도 쭉 더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역, 치역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복사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역은 실수 전체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그러니까 최대값이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주기도 똑같습니다. 주기는 2파이. 이제 저거 똑같은 거 놨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y축겠지. y를 기준으로 좌우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때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대칭성 설명하면서 얘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겁니다. 우함수. 그래서 얘가 이제 우함수가 되겠고요. y축 대칭이라고 하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탄젠트도 일단 단위원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1은 다 써먹었어요. 빗변으로.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걸 모색해야겠죠. 정원이 있을 때 얘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제가 안 되는 걸 주황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밑변도 어떤 값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높이도 정확히 모르죠. 그래프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1이 어디 있는지를 최대한 갖고 와야 돼요. 분모가 1이 되게. 지금 위에 거는 계속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이 1이 되게끔 문제를 만든 거고요. 요 밑에 거는 밑변이 1이 되게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밑변이 되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이제 각이 이만큼 왔으면 여기 갖고 와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각이 점점 90도 쪽에 가까워져 커질수록 0부터 90도 사이에서 점점 커질수록 높이에 해당하는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점점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도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0에서 시작했을 때 높이 0이었죠. 0.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얘도 일단은 2 이상 이 정도는 표시한 거고요. 빨간색으로 이제 언제 여기 높이가 1분의 1이 되냐면 45도 될 때 1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일 때 1이 그쯤이라고 보면 이쪽 값이고요. 반대쪽도 그냥 한번 4분의 파이만 그러자. 그럼 조금 더 잘 그려보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값이 점점 커진댔죠. 점점 약간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점점 계속 올라갑니다. 쭉 그래프가 올라가요. 여기는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제 얘를 계속 올려볼게요. 조금씩 올려볼게요. 각을 점점 더 90도에 가깝게 크게 만들면 높이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커지죠? 그러다 90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평행이 됩니다. 값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극한에서 따지면 얘를 발산한다, 아니면 무한대로 간다, 이런 기호를 배우는데 아직은 여기서는 배우는 단계가 아니니까 값이 없고 점점 그냥 한없이 커지는 어떤 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없어요. 값을 정할 수 없지만 점점 커진다는 거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됩니다. 그 점근선은 유리함수 배울 때 한번 살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도 그림이 거의 똑같이 그려질 텐데, 얘는 이제 반대쪽으로 왔죠. 반대쪽도 일단은 90도를 건넜을 때 이제 최대 높이 컸다가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면서 언제 0이 되냐? 파이 때 0이 되겠죠. 파이 때는 0이 됩니다. 그 전에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게 양수지만 전체적인 탄젠트 값은 음수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반대쪽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이것도 원점 대칭 2분의 파이, 0 대칭 되게끔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반대쪽으로는 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래프
그리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그래프가 조금씩 그런 것처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칭되게. 얘는 평이동시킴.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정근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그려보면 2파이에서도 또 한 바퀴 돌아오니까 0이 되죠. 또 이런 그래프 그려주고 또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프가 똑같은 게 계속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정의역. 정의역은 조금 이따가 다룰게요. 정근선 먼저 다루고 실수전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이 이번에는 실수전체가 됩니다. 실수전체라는 말은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실수전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정의역을 구하기 전에 얘는 주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주기는 파이죠. 얘는 이제 식으로 만약에 쓰면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근선. 얘는 마지막에 정근선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원점 대칭이에요. 일단 점 대칭. 대칭성도 알아둬야 되고요. 잘. 원점 대칭의 식이고요. 정근선이 이제 어떻게 되냐? x는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주기가 파이를 갖기 때문에 정근선도 파이 간격으로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반각 쓰듯이 n파이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러면 이제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정근선을 제외해야겠죠. 그러니까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되겠죠. 네, 이것도 실수 전체긴 한데 정근선 부분만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근선 부분이 추가된 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네, 정근선 뜻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선을 잘 기억해 줬다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얘네들이 무슨 개수들이 붙었을 때, 뭐 그런 거 최대 최소값까지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갖고 이제 좀 더 심화된 그래프들, 뭐 평행이동을 했고, 개수가 곱해졌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정역, 지역,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사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자들이 붙었습니다. 사인. 그럼 사인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값은 a와 마이너스 절대값 a. 이렇게 두 개가 최대 최소를 관여를 해요. 자, 근데 뒤에 보시면은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 d와 얘도 플러스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앞불마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이는구나. 그렇게 외우시는, 잘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최대값, 최소값 둘 다 d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이제 대문자 m으로 쓸게요. 대문자 m은 절대값 a 더하기 d. 그 다음에 최소값 소문자 m은 절대값 a에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그 다음에 더하기 t. 자, 주기도 한번 구해보시면 주기는 여기서 이 부분을 신경 쓰면 됩니다. 이 부분. x 앞에 있는 개수. 원래 주기가 얘 뭐였죠? 2파이였어요. 2파이였는데 b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얘도 뭐 크게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기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뭐 실수의 뭐 예나 아니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또 풀어볼게요. 얘는 똑같네요. 이거 따로 안 하고 저것도 써야겠다. 얘는 일단 이거는 지우개를 눌렀는데 안 지워지는 건 오오오오오 복사 오케이. 네. 최대값, 최소값, 주기까지 코사인은 똑같습니다. 탄젠트는 그리고 정의역은 똑같아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은 당연히 이래도 없어요. 최소값도 당연히 없어요. 주기만 여기서는 그려주시면 돼요. 파이의 절대값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근선도 얘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점근선 뭐 정역할 때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 실수 전체 목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점근선 쓸 때도 저 탄젠트 안에 있는 이 식 있죠? 이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c 같은 게 2분의 파이 같은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2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빼기로 할까? 빼기로 하는 게 좋겠네. 빼기로 쓰면
아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넘기면은 ex가 n파이 플러스 파이죠. 그럼 어차피 n은 정수기 때문에 뒤에 파이 더하기 파이를 그냥 n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만 나눠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얘가 정근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조금 잘 그릴 수 있는 팁 같은 거, 평행이동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냥 보통 문제 나올 때 그냥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사인 4x예요. 4x. 평행이동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진짜 이동시켜야 좀 잘 그려지니까. 이런 거는 약간 귀찮을 때 그냥 일단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 알죠? 점을 찍지 말고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 일단 하나 그립니다. 나중에 방부등식 풀 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일단 최대값 최소값이 몇이었죠? 2랑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를 1을 마이너스 1을 안 표시하고 2랑 마이너스 2를 그냥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죠? 2파이에서 4로 나눠야 되죠?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그럼 얘가 지금 제가 원래 그래프가 주기가 2파이짜리 그리는 건데 여기를 2분의 파이로 쓰시면 되고 얘는 그거의 또 절반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x 범위가 더 있다 그럼 똑같은 거 한 번 더 그리시고 뭐 파이까지 있다 여기까지 그리시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뭐 이런 방금 그린 제가 그린 이거와 이 함수와 y는 n분의 1x 뭐 이거 교점의 개수 n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로 구하시고 뭐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래프를 그래도 빨리 그리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도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신경 쓰고 그 먼저 그래프 그려놓고 코사인 그래프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최대값 최소값 정해지면 그걸 이제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표시하고 주기도 뭐 정해졌는데 주기는 더 늘어나서 4파이야. 그러면은 여기다 4파이 표시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얘네들 A, B, C, D 다 구하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평행이동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 풀 때. 점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점을 나중에 넣는다던가. 일단은 최대 최소로 최대한 A와 D는 구할 수 있고요. 연립 같은 걸 해서. 그다음 주기 이용해서 P까지 구하는데 이제 C 구할 때는 점을 대입하거나 평행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정식, 부등식은 이런 그래프를 잘 그린다는 전제 하에 이제 뭐 sin x 뭐 그런 게 나올 때 조금 더 어렵죠. 치환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교점 두 개가 나왔다. 그럼 두 개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건 문제 풀면서 해야 되니까 그냥 딱히 개념이랄 게 없고요. 그냥 간단한 것 중에 그냥 sin x랑 2분의 1 지금 한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sin x인데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다. 하면은 이렇게 얘는 2분의 1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두 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값을 또 구하는 걸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낫겠군요.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감이 올 텐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2분의 1x 1 그냥 간단한 거 했어요. 그러면 요거 그리고요. 지금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게 외국 수학은 조금 계산기를 써서 다르지만 한국 수학은 무조건 손으로 푸니까 특수값만 나옵니다. 삼각비에 특수값이 되는 거. 2분의 1 되는 거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자, 근데 얘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단위원으로 푸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단위원도 좋긴 해요. 이해가 더 초반에는 빠르고 근데 이제 언제 안 좋냐면 나중에 미분 들어갔을 때 삼각함수 미분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서 이런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프 그리기 싫어도 좀만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 구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안 배울 뭐 문과생들은 그냥 단위원이 편하면 단위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일단 sin x가 2분의 1 하면 1사분면에서 일단 2분의 1을 켜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이거 더 좀 어렵게 합시다. 4파이로 갑시다. 한 개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럼 빨간색도 좀 더 그려야겠죠? 그리고 여기 2파이 그러면 이것도 이제 2분의 1이 아니고 뭐 가게 합구하시오 할 때 있는데 지금 이거 만약에 못 구했어요. 만약에 못 구해서 알파라고 씁시다. 알파라고 쓴다면 이 부분이 잠시 알파라고 쓸게요. 여기가 알파잖아요. 얘는 여기가 몇이죠? 파이죠? 얘는 파이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사분면에 하나만 잘 구하면 돼요. 그 다음 거는 2파이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 거는 3파이 빼기 알파가 됩니다. 이 간격이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사분면에 있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수비에서 구할 수 있는 1사분면에 있는 거 먼저 구해주시고요. 1사분면에 있는 거 구해주시고, 2사분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 대칭되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안 나오고 특수각도 아닌데 3분의 1 같은 거 나오고 대신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게 더하면 알파들이 또 기억적으로 다 지워지거든요. 뭐 5파이, 6파이가 답이겠네요. 만약에 근의 합 구하라고 하면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일단은 2분의 1은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알파가 몇이냐 했을 때 2대1 대 루트 3. 요거 뭐죠? 30도짜리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근을 구하시면 처음 답은 6분의 파이. 4개 써야 되잖아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좀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규칙 같은 것도 잘 찾을 수 있고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쓰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만약에 이게 주관식 문제 답 제출하라고 하면 뭐 이렇게 써도 좋죠. 22, 13파이, 38, 7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코사인은 이번에 부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다 하나씩 하게 됐네요. 코사인, 요거 2x로 할까요? 이거 조금 이렇게 2분의 얘를 1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x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우측이 파이 되니까 괜찮나?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거 구하래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 얘도 대충 그립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 표시해요. 그리고 정의역이 0부터 2파이네요. 얘는 주기가 너무 많이 했네. 주기가 파이죠. 파이까지만 할게요. 아니다. 2파이까지 한번 하는 게 또 이제 그때 주니까 하나 더 그려요. x는 더 그립니다. 얘가 2파이겠죠. 그러면 이제 쭉 2분의 1 또 선을 긋습니다. 2분의 1 그어주고요. 구멍 뚫어야겠죠. 구멍 없으니까 이 각을 다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이제 색칠을 해보면 주황색이 나나 이 부분에 그래프가 코사인이 더 작죠? 빨간색보다. 이렇게 이 부분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자, 그러면 일단은 2파이까지 썼고요. 그럼 이거 첫 번째 거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코사인 일단 2x를 그냥 한문택으로 봅니다. 2x 자체를. 얘가 일단 2분의 1인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인 거 주택에 이고요. 2분의 1일 때 루트 3. 여기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니까 자, 요거를 여기가 3분의 파이인데 여기 어떻게 됐냐면 3분의 파이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2배. 그러니까 2x가 3분의 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x는 뭐겠어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의 길이랑 이 부분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되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는 또 파이에서 이만큼 더 가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6분의 7파이겠네요. 7파이. 마지막 거는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 이게 다 대칭이니까 똑같아야 되죠.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11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답은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랑 그 다음 것도 6분의 7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가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의 값이 됩니다. 6분의 파이 한번 코사인 x에 넣어보면 원래 지금 코사인 x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죠. 네, 그래서 60도니까 2분의 1 맞게 나오고요. 코사인 6분의 5파이 넣으면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300도네요. 코사인 300도는 여기 밑에 반대쪽으로 가서 60도 이쪽으로 간 거니까 얼싸부터 코사인만 풀었으니까 얘도 2분의 1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부등식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실 됩니다. 부등식 설명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사인, 코사인 절대값이 나올까요? 절대값 그래프를 사인에 적용시켜서 그것만 마무리하고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그래프부터 한번 사인 그래프 이제 조금씩 대충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빨리빨리 이게 사인 그래프죠. 일단 사인 x 그래프 y는 여기서 y는 사인인데 여기에 절대값입니다.
제가 x의 절대값 같은 거 어떻게 하랬냐면 양수 부분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더 그려도 되고 이거를 y축 대칭시켜서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없어져요. 주기 없어지고 그다음 마지막 거는 y는 절대값 sin x 그래프. 그러면 sin x 그래프를 다 뒤집어서 올리면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파이 간격으로 그려지겠죠. 얘는 주기가 짧아지겠죠. 파이로. 네,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일단 이런 그래프인데 양쪽에 이런 그래프가 y는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그럼 y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얘는 원래 양수 부분만 그리고 y축 대칭시키면 무함수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거예요. 얘는 주기 그대로 갖고 코사인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코사인 x인데 여기에 절대값. 그래서 얘도 위로 올려야겠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 또 마저 올라가는 그래프,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 1, 최대값은 0, 주기는 파이가 되겠네요. 얘도 주기 파이. 그럼 탄젠트 그래프까지만 마무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축, x축.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졌었죠. 얘는 탄젠트 절대값 x는 양수 부분만 일단 그리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되게. 그리고 이렇게 대칭되게 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마지막 탄젠트의 전체 절대값인 거. 얘는 계속 약간 이차함수 연속되는 그래프인데 약간 뾰족한? 뾰족하지도 않고 완만하겠네요. 그래도. 뾰족하다는 거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려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대값까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방부등식이랑 요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인 법칙, 네, 시간이 되면 코사인 법칙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사인 법칙. 일단은 공식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외접원이에요. 삼각형의 밖에 있는 외접원이고요. 이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고요. 그럼 여기를 A, B, C라고 잡고 가운데 점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잘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의 길이를 여기는 C, 여기를 A, 여기를 저기 변을 첫 번째 B로 두고 이제 공식을 써보면 sin A분의 요거 외우실 때 이제 간혹 A가 분모로 가는 그 소문자 A가 분모로 가야 되나 문제가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여기 글씨가 더 많죠. 얘가 더 무겁다고 생각해도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에 sin C분의 C는 뭐 2R 요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보통 뭐 변형을 할 때 sin A 구하라 하면은 뭐 2R분의 A라고 놓고 두다던가 sin B도 마찬가지겠죠. sin B는 2R분의 소문자 B라고 놓고 sin C는 2R분의 C라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푼다던가 얘를 뭐 넘겨서 A는 2R 곱하기 sin A 똑같겠죠. B는 2R 곱하기 sin B 그 다음에 C는 2R 곱하기 sin C 비율도 마찬가지로 A 대비 대 C는 그럼 2R이 다 약분된다고 치면 sin A 대 sin B 대 sin C 요게 이제 공부 과정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빠졌다가 1호 과정에서는 다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새로운 교재를 참고로 하셔서 푸시던가 올해 나온 수능 특강 같은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교과서에도 당연히 다 있겠죠. 그거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 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증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증명을 해드리게 됐네요.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중심 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예각일 때를 지금 먼저 해보는 거예요. sin A가 예각일 때. 여기가 한 각만 보이면 나머지 각도 다 보이겠죠. 여기가 A일 때 그러면 sin A랑 이제 똑같은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원을 그릴 때 지름을 지나면은 수직이 되죠. 나머지 한
그런 게 여기가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A-라고 둘게요. 각 A랑 A-는 각이 똑같습니다. 원주각, 중심각, 원주각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sin A가 되죠. 다음에 이제 여기를 A로 한 줄, 그러면 여기 A로 줬고요. 여기는 반지름 2배니까 지름이죠. 2R로 잡겠습니다. 자, 그럼 sin A-를 이제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바꿔보면 직각인 쪽을 오른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뒷변에 해당하는 게 2R, 높이에 해당하는 게 A. 그렇기 때문에 2R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in A랑 2R분의 A랑 이거를 이제 합쳐서 보시면 되겠죠. 2R을 왼쪽으로 이항시키고요. sin A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sin A분의 A. 해서 나머지도 B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되고 C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다 2R은 sin B분의 B, sin C분의 C, sin C분의 C 이렇게 증명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A가 예각일 때를 보여드린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라서 그렇네요. 총재 A가 90도보다 작을 때, 예각일 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각도 A가 이번에는 90도일 때 90도일 때도 한번 보이면 원을 그리고요. 지름을 지나야 되겠죠. 90도가 여기 아무데나 보도 얘가 일단 90도가 되겠습니다. A. 여기는 2R이죠. 2R. 자, 그러면 sin A에 해당하는 각은 sin 90도입니다. 앞에서 sin 90도 몇이었죠? sin 2분의 파이죠? 1입니다. 1. 그러니까 1이니까 뭔가 곱하기 이런 거 쓸 때 좀 써먹을 수가, 그냥 곱하기에다 넣으면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in A분의 A를 써보면 sin A가 어차피 90도니까 1이죠? 1분의 A예요. 지금 요거 A입니다. A. 자, A가 지금 어디냐면 그 각 A의 대변 여기가 A가 되죠. 그러면 요거랑 2R이랑 같겠네요. 반지름이랑 이렇게 되면은 요 공식이랑 2R이랑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하시면 2R은 sin A분의 B, 각 B가 90도일 때도 다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90도일 때는 그냥 너무 간단해서 이것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90도보다 클 때, A가 90도보다 클 때는 둔각삼각형을 그려야겠네요. 이거는 주시고 여기가 A입니다. 지금 B, C. 자, 그러면 지금 각이 여기가 90도, 여기도 지름이 어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름을 지나게 그리고요.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는 로직각이 되겠고 여기를 이제 A 다시라고 해봅시다. 자, 이제 얘는 사인이니까 그때 일반각 그거 정리 있었죠. 사인 A랑 똑같은 거를 찾아보시면 사인 A 다시가 똑같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랑 A 다시를 더하게 되면 180도예요. 원 안에 좀 내접하기 좀 안 그렇네요. 사각형이 내접하면 일단 90도고 여기 내접하면 여기에 내접을 좀 묶었는데 내접하면 두 각의 크기의 합은 마주보는 두 개는 180이다.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파이라고 놓고요. sin A 대신에 파이 빼기 A 다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파이는 그때 어떻게 됐죠? 파이만큼 갔다가 A만큼 올라왔어요. A가 A 다시가 여기 있네요, 지금. 그러면 2사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고 sin A 다시랑 같다. 그럼 sin A 다시 값을 이제 구해보면 여기 2R 이고요. 지름이니까 여기는 각 A의 대변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수직인 걸 갖고 와서요. 뒷변은 2R이고 그 다음에 각도는 A 다시일 거고요. 여기가 A죠. 그래서 얘가 2R분의 A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R은 sin A-분의 A 결국에는 sin A분의 A 이렇게 돼서 얘가 그 사인 법칙을 증명을 하게 됐네요. 지금 이거 B라고 썼죠? 이거 A인데
이렇게 하시면 사인 법칙이 예각일 때, 90도일 때, 둔각일 때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인 법칙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법칙도 그죠? 증명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있었는데 그냥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쓰고요. 외국 학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얘도 10을 먼저 쓴 다음에 얘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A고요. B. 얘는 뭐 매저번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일단 증명하는 걸로. 그러면 A제곱. 이 변을 구하고 싶을 때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그 다음에 코사인 대문자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그 다음에 코사인 B 그 다음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2AB 코사인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각을 구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변을 한 개 구하고 싶을 때 나머지는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두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됩니다. 각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러면 양변이 뭐 주어질 거고요. 변의 길이는 다 주어지겠죠. 근데 이제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온 이상 수능 특강 문제를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는 적죠. 아니면 옛날 거를 좀 찾아 풀어보시던가 아니면은 수능 특강에도 그런 예전 기출문제들을 풀게끔 해보니까 그거 공부하시고 나중에 자이스토리 그거 그런 거 단원별 모의고사 있으면 거기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런 것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자체는 최근 건 없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얘도 똑같이 증명을 해볼게요. 얘는 A로 했으니까 이번에 C로 해보겠습니다. C가 90도보다 작을 때 C가 90도보다 작을 때 각C예요. 각C. 그러면 얘는 여기 A로 둘게요. 여기 B로 두고 C로 둡니다. 그러면 여기가 C, 소문자 C, 소문자 B, 소문자 A. 길이가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선의 말을 긋고요. 여기 H로 두면 일단 AH 길이를 저 사인을 이용해서 이쪽 B 쪽으로 쓸어 담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죠. B 사인 C가 되겠습니다. B 사인 C. 그 다음에 CH 길이. CH 길이는 여기죠. 여기는 CH 길이는 B 코사인일 텐데 CH 길이는 B를 이쪽으로 코사인을 쓰고 담는다고 해서 B 코사인 C가 되겠죠. B 코사인 C. 그 다음에 BH 이제 길이를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요. BH 길이. BH 길이는 A 빼기 CH죠. 이거는 A 빼기 B 코사인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C제곱은 BH제곱 더하기 AH제곱이죠. 그럼 지금 얘가 BH인 상황이에요. A 빼기, 소문자 A 빼기 CH를 했으니까 그러면 A 빼기 B 코사인 C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제곱 사인 제곱 C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쭉 정리해보면 A제곱 빼기 2ABC 여기서 나오네요. 2AB 코사인 C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C 뒤에 거는 또 B제곱 사인 제곱 C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합쳐서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니까 얘는 A제곱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B제곱 먼저 쓰고요. 뒤에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법칙 증명이 됐죠.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이번엔 각 C가 90도일 때 직각일 때죠. 직각일 때는 그냥 이것도 삼각형을 그리고 푸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쓰기 쉬운 쪽으로 여기를 C로 줄게요. A, B, C 여기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맘대로 얘를 써볼게요. 얘 맘대로 붙여도 되나요? 이 식에서
각 C에 해당하는 부분이 90도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일단 코사인 C를 구해보면 코사인 90이에요. 코사인 90도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0이라는 소리예요.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해도 돼요. 식에 맞춰서 그냥 빼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 코사인 법칙 식이 성립하죠. 여기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2AB 코사인 C 이렇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90도 0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이거는 각 C가 90도보다 클 때를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0식으로 그릴게요. HC 그러면 보조선 나와줘야겠죠. 보조선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항상 이용해야 되니까 보조선 하나 만들어 줄게요. 또 수직이라서 H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각 A, 변 A, B,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AH 크기를 구해봅시다. AH 크기는 B 사인, C 사인 AH 길이 A를 써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A 여기 B를 이용해서 여기는 직각삼각형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AH 길이는 여기 길이기 때문에 여기 각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는 각을 보시면 180도에서 각 C를 뺀 거죠. 그러니까 180도 쓰는 게 낫겠네요. 일단 C를 뺀 겁니다. 여기가 각 C니까 지금 문제에서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사인을 이용해서 B 사인 80 빼기 180도 빼기 각 C가 되겠네요. 그러면 180도 빼기 각 C가 180도만큼 갔다가 C만큼 뒤로 C가 여기 있는 거니까 둔각이라도 C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B 사인 C가 됩니다. 여기에 C가 둔각인 거예요. 여기 C가. 이거 왜 예각처럼 그리셨어요? 하면은 이 안에 각 C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둔각을 지금 써먹을 거고요. 둔각 이게 둔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림상으로 둔각처럼 그리면 이런 거 각 넘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바꿀 때 이런 각 나온 거는 예각으로 생각하고 먼저 써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AH 구했고요. 그 다음에 BH 구해봅시다. BH 밑변이죠. 밑변.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해요. 밑변은 일단 여기 밑에 있는 거 CH를 더해야겠네요. A 더하기 CH겠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아까 쓰듯이 다시 한번 CH를 써보면 CH는 B 코사인 180도 빼기 각 C입니다. 그럼 얘는 아까 이 그림상으로 이사분면에 있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B 코사인 C 마이너스 B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러면 A 빼기 B 코사인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C제곱은 또 피타고라스 정리죠. AH제곱 더하기 BH제곱 제가 이거를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뭔가 삼각비랑 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쓰게 돼서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감각을 해서 이거에 A 빼기 B 코사인 C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전개 사인 제곱 C 더하기 A 제곱 빼기 2AB 빼기 2AB가 또 나올 거고요. 더하기 B제곱 코사인 C제곱 C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랑 요거 B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죠. 그럼 B제곱만 나올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뒤에 2ABC 2AB 코사인 C 이렇게 그래서 얘가 또 둔각일 때 코사인 법칙이 성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도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공부 교육과정에선 없었다가 1호 교육과정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지금 올해 수능 보시는 학생들은 기출문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예전 자기 스토리 이런 거 보면 연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기출이 없을 거예요. 이거 왜 옛날 문제들밖에 없지? 하는 게 지금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오고 꽤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는 거 수능 특강 이런 거 보시면 공부를 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서 좀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까지 삼각함수가 대충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번에 하긴 했는데 삼각형 넓이 요거 그냥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
이어서 또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형 넓이, 이제 사인, 코사인 다 배웠고요. 삼각함수의 마지막 부분, 삼각형 넓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각형 넓이에 대한 공식을 일단 먼저 써볼게요.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삼각비 할 때도 가끔 쓸 수도 있는데, sin A. 이렇게 2분의 1 CA sin, 사인을 이렇게 쓰네요. sin B. 변 두 개, 그 사이 끼인 각을 쓰면 됩니다. sin AB, sin C.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 먼저 2분의 1 AB sin C 요거 이용해서 해볼까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삼각형 애들 그냥 공식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미리 해놔야겠네요. 나중에 쓸 거니까. 공식 3개 정도 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 A, B, B, C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공식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쪽으로 보시면 수 있습니다. 요거 두 번째 걸로 증명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요거 예각일 때를 먼저 증명을 지금 한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H라고 두면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여기는 1번의 첫 번째 예각일 때로 하겠습니다. 예각. 저 B로 썼으니까 B가 예각일 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분의 1 A 곱하기 H죠. 2병 곱하기 높이. 자, 근데 이제 요거 H를 다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여기가 또 B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C sin B를 자세히 보시면 C분의 H가 네, C분의 H가 sin B예요. sin B. 그러니까 둘을 한쪽으로 이항시키면 H는 C sin B가 되죠. 그래서 H 자리에 얘를 대신 넣으면은 2분의 1 AC sin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예각일 때, 그 다음에 직각일 때, 현재 직각. 이거 더 내려야겠네요. 네, 하고 직각일 때 공식을 계속 보면서 하면 되죠. 그러면 직각일 때, 각 B가 직각일 때는 더 쉽습니다. 그치? 얘가 C고 얘가 A고 A, B, C. 이건 여기 소자리. 그럼 얘는 2분의 1 A 곱하기 C죠. 2번 곱하기 높이.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저 공식에 맞춰서 B를 넣을게요. B는 sin B면 지금 90도죠. sin B가 90도라는 소리는 sin B가 sin 90도라는 거고 sin 90도면 1이죠. 그러니까 맘대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각일 때도 성립. 마지막 중각일 때 A, B, C 중각.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는 A, H, AC, B죠. 얘는 똑같이 2분의 AH, 2분의 1으로 있었죠. S는 2분의 1 AH. H를 또 다시 구해봅시다. H를 구해보시면 H는 또 어떻게 되냐? sin 이번에는 B 대신에 파이 빼기 B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B니까 이쪽 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이쪽 부분은 180도 빼기 B가 됩니다. 그래서 sin 파이 빼기 B. sin 파이 빼기 B는 뭐냐면 sin B랑 똑같죠.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180도 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B가 여기 해당돼서 2, 4분면 sin은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sin B는 얘도 C분의 H죠. 얘도 C분의 H. 그렇기 때문에 H는 C sin B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A C sin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공식 다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넓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이용할 건데 사인 법칙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사인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S는 4R분의 ABC 또는 2R제곱
sin A, sin B, sin C. 자, 얘는 일단 sin 법칙 중에 한 개만 갖고 가겠습니다. sin A분의 A가 2R이죠. 지금 저 그림에 제가 매저번은 반지름을 대문자로 썼고요. A, sin A, 요거 이용해서 옆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림상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 공식 중에 제가 쓴 것 중에 2분의 1 BC 요거 처음에 썼던 거 얘를 갖고 가겠습니다. BC를 갖고 가볼게요. sin 2분의 1 BC sin A 2분의 1 BC sin A 위에 건 증명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가 위에 걸 갖고 온 거죠. 요거를 이제 살짝 갖고 옵니다. A도 들어가야 되니까 sin A는 2R분의 A는 sin A가 되겠네요. 자, sin A 대신에 2R을 대입해 주시면 2 곱하기 되니까 4R 될 거고요. BCA.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ABC가 되고, 이게 4R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넓이 공식을 설명을 했고요. 다른 각도 똑같이 하면 여기 나올 거고요. 지금은 앞부분 설명했습니다. 이 앞부분. 내용 설명했고, 이제 이 뒷부분 거 해봅시다. 뒷부분. 얘도 똑같이 일단은 출발은 2분의 1 BC sin A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sin 공식 중에 지금 얘는 ABC, 소문자 ABC가 다 안 보이네요. 요거를 다 바꾸듯이 네, 요거를 한 번 더 바꾸면 A는 그때 sin 법칙 쓸 때 요거 썼었죠. A. 나머지 BC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B랑 C도 공식을 써보면 2R sin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C도 2R sin B가 되겠네요. 그러면 A, B, C 대신에 요거 식을 각각 넣어주시면 두 번째 공식, 저 빨간색 표시된 두 번째 공식 나오거든요. 2분의 1에 2R 곱하기 2R 먼저 앞에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 sin A부터 차례대로 sin B, 마지막 곱좀 잘했어요. C인데 C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sin C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 한번 약분하고 2R 제곱 쓰고요. 마지막에 공식 쭉 이어서 sin A, sin B, sin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번째 공식도 완성. 이렇게 해서 넓이 공식 두 개 다 들어갔고요. 마지막 공식입니다. 얘는 중학교 때도 했던 공식 같은데 2분의 1 쓰는 2분의 1 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왜 색깔 빠졌지? 여기 있었는데 볼까요? 얘는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위에를 좀 깔끔하니까 바꿔서 네, 쓰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저번의 반지름은 제가 소문자 R로 써놨죠. 그러면 그때의 삼각형을 내저번의 삼각형을 하나씩 나눠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내저번이기 때문에 R이 높이가 되면서 다 수직이 되는 삼각형이 3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요거 밑에 1번 삼각형이랑 해보고 이렇게 보면 2분의 1 R A죠. 두 번째 거 이제 이쪽 거 계산하면 2분의 1 RB 될 거고요. 세 번째 거 2분의 1 RC.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R로 바꿔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내저번 반지름 구할 때 은근히 나는 유형입니다. 요거 수능 특강에도 여러 문제 있더라고요. 레벨 3에 있습니다. 내저번 반지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각형 넓이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분의 1만 알면 돼요. 공식 중에 평행사 변형 나왔을 때 제가 세타고 빼고 세타고 여기 A, B로 두면 얘는 그냥 A, B 사인 세타입니다. X는 왜냐면 요거 높이 아까 B 곱하기 A죠. H죠. 여기 H하고 쓰면 H가 저거 A 사인 H, A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사각형, 그냥 사각형을 그려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길이를 뭐 P라고 두고 하나를 P, 하나를 Q로 두는 P
이쪽을 Q, 그리고 여기 사이각을 세타. 얘는 S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도 연장선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요거랑 평행 연장선을 여기 하나 그리고요. 이쪽에도 평행 길게 평행사변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P의 선 있죠? P 여기 있을 거고요. 되겠네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이쪽이 Q가 되겠네요. 평행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주황색 평행선상의 억각이죠. 여기는 지금 파란색 평행선상의 동의각. 이렇게 해서 여기 세타가 나오죠. 여기는 P. 그리고 지금 큰 거, 삼각형 넓이 공식 구하는 PQ 사인 세타입니다. 삼각형. 지금 제가 새로 그린 삼각형은. 근데 지금 넓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과 삼각형 넓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넓이가 같을 거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같을 거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같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넓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분의 1을 주면은 이렇게 블록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삼각형 공식에서 조금 2분의 1을 한 거, 하나는 연장선으로 해서 2분의 1을, 요거는 평행사변형은 2분의 1을 안 한 거, 얘는 더 연장을 해서 두 배 만든 다음에 다시 2분의 1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랑 삼각형 넓이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문제들을 또 쭉 풀어보던가 할게요. 일단은 개념 설명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